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개별 후보자별로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서용교 후보님에 대한 질문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서용교 후보님, 수평적 당정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물으시니 참 행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정 관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최고위원을 함께 했습니다. 최고위원을 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력이 뛰어납니다. 집행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면 혼자 결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분은 언제 가서 주무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토론을 계속시키나 이럴 정도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충분하게 토론을 해왔습니다. 저와 함께 최고위원 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개혁과제를 6개월 내에 신속하게 내란 종식시키고 민생 회복시키고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하고 그리고 방송법도 통과시켜내고 경제를 살려내는 상법도 더 보강해서 통과시켜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지금부터 내놓는 모든 정책과 과제들은 충분히 저희들과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내놓는 즉시 바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또 원하는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경청해서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하고 선수별로 논의하고 말씀을 들어서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이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순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여순특별법은 4.3 특별법은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여야 만정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여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란이라고 했습니다.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상임위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야 전부 다 합의해서 이 여순특별법을 합의로 만들어냈고 정부를 견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때 해야 합니다. 견인해냈고 정부에서 이것을 동의했고 여야 만장일치로 여순특별법을 통과시킨 경험은 우리 조계원 의원님도 주철현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진상규명이 73년 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도 했는데 최고위원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했던 저 원내대표 서영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님과 충분히 소통해서 수평적 관계로 정부를 견인해 나가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정책과 예산과 입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꼭 하고 싶은 것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 이 부분만큼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동의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지금 이번에 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뽑을 건데요. 김병기 후보님에 대한 질문 추첨하겠습니다. 좀 쉬운 걸로 뽑아주시죠. 조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김병기 후보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과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죠.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네, 3분입니다. 협력을 안 할 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여당인데 어떤 분이 하셨는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당과 그리고 정부와 우리 이재명 정부와 이렇게 협력하는 방법, 협력하는 것에 그 시발점은 제가 공통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조화와 그리고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들이 계속 비슷해서 비슷한 답변이 나가는데요. 그 두 세력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같은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국회 같은 데는 똑같은 민생을 놓고 볼 때도 국회 같은 경우는 서민적인 거, 민생적인 거, 지역적인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국가적인 거를 갖다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을 보면서 처리하려고 그러고, 국회는 국회는 미시적인 걸 먼저 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항상 줄어들지 않는 갈등이죠. 저희가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국회와 그리고 정부가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혁을 갖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개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거대한 담론을 가져오면은 그건 개혁 하나만 안 합니다. 그 개혁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개혁이 숭고하고 순수하지만 누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전을 다 인정하지만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개혁입니다. 나무를 예를 들면은 나무를 숲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잔뿌리를 정리해서 가지가 나게 하고 꽃이 나게 하고 잎이 돋아서 꽃이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가장 둘이서 협치할 수 있는 것들이 민생에 관한 것이죠. 허영 의원님이 와 계시는데요. 작년 단장이셨던 걸로 알았는데 민생경제협력단, 그런 법안들이 대표적으로 둘이 합치할 수 있는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예를 들면 소영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법안, 온라인 플랫 법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죠. 그다음에 가맹사업 법안,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법들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먼저 당정 간의 협의하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플로어 질문까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